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오늘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제1회 필기 시험 기출문제 풀이 8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6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G코드 중에서 홈 원점으로 이동하는 명령어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G코드하고 M코드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CNC 머신링 센터와 거의 동일한 G코드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G코드 명령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3D 프린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G00은 공구의 급속이동, 빠른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G01은 직선 이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동할 때 G01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04는 지정된 시간만큼 일시정지, 잠깐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고요. G10은 시스템 원점 좌표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설정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G17은 XY 평면 설정이고 G18은 XZ 평면 설정, 그리고 G19는 YZ 평면 설정입니다. 그리고 G20은 인치 단위로 설정하는 거고 G21은 미리 단위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외국에서는 인치 단위로도 모델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치 단위로 모델링 한 것을 3D 프린터로 할 때 인치 단위로 설정을 아니면 미리로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미리 단위로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 제대로 된 크기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점으로 복귀 G28입니다. 그래서 지금 36번 문제는 1번 G28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90은 절대 위치로 이동, 그리고 G91은 상대 위치로 이동, G91은 좌표계 설정입니다. 그리고 M은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설정들인데, M0은 프로그램 정지하는 거고, M1은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정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G17은 스텝 모터 사용을 하고, G18은 스텝 모터를 비사용, 그리고 G10은 압출기 전원을 켜고, G102는 압축기 전원을 끄고, 그리고 G103은 압출기 전원을 끄면서 뒤로 빠지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G104는 압출기 온도 조절, 그러니까 노즐 온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G106은 냉각팬을 ON 시켜주고, G107은 냉각팬을 OFF 시켜주고요. G109는 압출기 온도 설정 후 대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출기 온도를 설정을 하면 그 온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온도 설정을 할 때 요걸 온도 설정해서 그 온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대기하게 하는 명령어가 M109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D 프린터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명령어가 M109겠죠? M190은 이제 베드 온도를 가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 문제. 자, 3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는 전기 전열성, 치수 안정성이 좋고 내충격성도 뛰어난 편이라 전기 부품 제작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다. 연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부속품에 부적당하지만 일회성으로 강한 충격을 받는 제품에 주로 쓰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네 가지의 소재가 있는데 이 소재들을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이제 FDM 방식의 프린트에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그러면 FDM 방식에 사용하는 소재들이 무엇이 있을까? ABS 같은 경우에 FDM 방식 3D 프린트에서 PLA 소재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독가스를 제거한 석유 수출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재료입니다. 강하고 오래 가면서 열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ABS 같은 경우에는 노즐 온도를 굉장히 좀 높여줘야 한 230도 정도 높여줘야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높은 온도가 필요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접착이 잘 안 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에 접착이 잘 안 돼서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신에 요게 이제 아세톤에 녹기 때문에 훈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후가공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줄에 후가공할 때도 잘 갈아지기 때문에 후가공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런데 출력할 때 좀 냄새가 좀 난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PLA 같은 경우에는 자,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 만든 재료로서 무독성 친환경 재료이다.
열 변형에 의한 수축이 적어 다른 FDM 방식 재료에 비해 정밀한 출력이 가능하다. 경도가 다른 플라스틱 소재에 비해 강한 편이며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PLA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온도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180도에서 210도까지 온도에서 충분히 출력이 가능하고요. ABS하고 다르게 베드에 접착이 잘 되기 때문에 출력을 하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출력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세톤에 놓지가 않고, 그리고 후가공이 줄에도 잘 안 밀리기 때문에 후가공이 ABS에 비해서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PLA로 출력을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후가공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세 번째,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용되는 게 ABS나 PLA보다 강도가 높은 재질이고요. 기계 부품이나 RC 부품 등 강도와 마모도가 높은 특성의 제품을 사용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 전열성, 치수 안정성이 좋고 내충격성이 뛰어나 전기 부품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요 보시면 답은 자, 이 문제의 답은 PC가 되겠죠. 4번 PC가 되고요. 밑에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열어줄 테니까 나머지 소재도 열어줄 테니까 한번 일시정지해 놓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PU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업 시간 때 한번 했었던 거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노즐 온도, 이제 소재에 따른 노즐 온도도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일시정지해 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 분말을 용융하여 분말 용접 방식으로 3D 프린터에서 고형화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3D 프린터는 SLS 방식의 3D 프린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D 프린터의 이제 큰 폭에서 큰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것이 FDM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싸게는 이제 15만원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2008년도에 특허가 풀려가지고 많은 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3D 프린터, 저가형 3D 프린터가 많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대중화를 이루게 만들어줬던 3D 프린터를 일반 사람들에게 대중화를 만들어주었던 그런 프린터가 바로 FDM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체 방식의 3D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필라멘트를 열을 가해서 노즐을 통해서 압출을 해서 그렇게 한층 적층해서 나가는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3D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LA 방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액체 방식의 3D 프린터로 수지를 이용해서 UV나 빛을 쏴서 굳게 만들어서 적층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층 높이, 그러니까 레이어 높이 같은 경우에 최소 0.1mm부터 시작을 하는데, SLS 같은 경우에는 한 층의 높이가 100분의 1mm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 아주 정밀한 거, 아주 부드러운 것을 액체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표면도 굉장히 부드럽게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요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조금 나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기에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작업실에 따로 있을 때는 사용하기가 좋고요. 예전에는 천만 원 단위,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2천만 원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었던데, 요즘은 80만 원까지 가격이 저렴한 것들도 나와지고 있으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도 구매하기가 괜찮은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코올에 녹기 때문에 출력 후에 알코올에 깨끗하게 표면 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LS 같은 경우는 분말 방식의 3D 프린터입니다. 분말 방식의 3D 프린터고, 재료를 분말을 레이저나 아니면 접착제로 뿌려가지고 굳히는 방식, 그렇게 한 층 한 층 적층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SLA 방식입니다. 분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 석고 가루를 뿌리고 그리고 3 인쇄 일반적인 이제 프린터처럼 색깔을 입히고 접착제를 입혀서 쌓아 올려서 출력할 때부터 색깔까지 입혀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SLS 방식의 3D 프린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SLS 방식의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 고가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구경만 했고 알고만 있는 3D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분말로 된 것은 뭐든지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금속, 그러니까 요즘은 스테인레스라든가 철, 그리고 티타늄 같은 그런 금속도 3D 프린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LA 같은 경우에는 그 액세서리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SLS 같은 경우에 요즘 피규어 같은 거 색깔을 이미 칠해져서 나오는 피규어 같은 걸 이제 많이 나와지고요. 그리고 FDM 방식하고 SL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SLS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3D 프린터가 되는지는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9번. 그래서 자, 여기서 38번의 답은 1번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3번 SLS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었죠. 자, 그 다음에 39번 노즐에서 재료를 도출하면서 가로 100, 세로 200으로 위치로 이동하라는 G코드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앞서 G코드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G1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100, 200, 그러니까 X는 100, Y는 200이고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3D 프린터의 출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DLP 방식의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으로 소재의 레이저를 주사하여 가공하는 방식이다. DLP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LA 방식에 포함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LA 방식하고 DLP 방식은 같은 방식이에요. 그 큰 분류에서는 이 세 가지고 이 SLA 방식 안에 DLP 방식이 하위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점이라면 SLA 방식 같은 경우에는 빛이 그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레이저처럼 쭉 쏴오면서 굳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DLP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거냐면 빔 프로젝트 같은 렌즈에서 그 빛을 한목에 한 방에 이제 한 층을 한 방에 쏴서 적층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는 DLP 방식이 훨씬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정밀도는 SLA 방식이 기본적으로 훨씬 더 정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SLS 방식의 재료 위에 레이저를 스캔하여 용접하는 방식이다. 맞죠? 그리고 FDM 방식은 가열된 노즐에 필라멘트를 투입하여 가압을 소출하는 방식이다. 맞죠? SLA 방식은 용기 안에 담긴 재료를 특정한 파장과 빛을 주사하여 선택적으로 경화하는 방식이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40번까지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1번부터 4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따봉과 구독,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